2020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생기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2020년을 빛낸 테마를 고르라고 한다면 마스크, 키트, 소독제, 그리고 치료제, 반도체, 신규주 등등 정말 많은 테마가 있고 다 적극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변동성 대장을 고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치료제를 생각하겠지만 저는 신규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주도한 건 아니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연말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정말 좋은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신규주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성공했을 때 얻어가는 것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저는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집어넣고 길게 잡진 못했지만 신규주로 인해서 쉬운 자리마다 잘 골라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폭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폭락장이 나왔을 때 마스크와 키트, 소독제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면서 몇 배씩 올랐습니다. 그 뒤부터 시장이 회복되면서 여러 가지 테마와 함께 치료제 관련주들이 현재까지도 시장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올해 시장 영향을 제대로 본 것은 반도체나 치료제가 아니라 신규 상장주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 유통 구조 물량 자체가 새 도화지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스크 관련주 중에서도 원래부터 유통 가능한 물량이 좋지 않거나 대주주가 먹튀하거나 또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마스크주들이 잠깐 시세가 크게 나왔지만 그 유통 가능한 물량 구조가 좋지가 않아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주는 새 도화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실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정말 안전한 종목이며 대주주 먹튀, 좀 최악의 악재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악재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추세에 집중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주들 보시면 그동안 상식과 경험을 다 깨버리고 2배 뻥튀기가 되어서도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신규주는 연말에 상장이 몰린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21년 1월, 2월에도 연초에 상장 예정 종목들이 많고 2021년에는 대여들이 여러 개 상장하면서 시장을 또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나 시장이 조정이나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기본적인 거래대금이 매우 크게 늘어난 상태라서 신규주는 시장의 영향을 피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선 신규주 정말 깨끗하고 대박나는 종목들이 많고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활발하며 앞으로도 매수 대기 자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돈이 풀리는 대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지금까지 패턴인 2배 뻥튀기를 무조건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2배 뻥튀기 된 다음에 그 뒤에도 고점 유지 유무와 거래량과 수급을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2배 시작하고 나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나서 좀 진정이 되었다가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잘 빠지지 않게 되었을 때 빠지지 않는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처음에 사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무턱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고점을 돌파할 때 진입하게 된다면 이 신규 상장주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고점 돌파 매매에 조금 더 정직한 종목들이라서 확실할 때만 공략을 한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보통 1년에 100개 정도 종목이 상장하지만 21년에는 시장 분위기에 올라타서 많은 종목들이 상장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2020년처럼 인생 역전 기회를 제공하는 종목이 여러 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가 대표적인 예인데 겨우 2달 만에 저점 대비 주가가 15배 이상 올랐습니다. 뭐 이런 종목이 흔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21년에 어떤 종목이든 나올 확률이 높으며 이 옥석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다면 이런 종목은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부터 엉덩이 무겁게 어떻게 버티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지만 뭐 이런 종목 흐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박셀 바이오를 급등 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주가가 이렇게 대박 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게 된다면 이런 기회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뭐 단타로 확실하게 먹고 빠질지 아니면 이 자리를 지켜주는 조건에 엉덩이 무겁게 끝까지 버틸지가 그 뒤에 수익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겠지만 이런 종목을 초기에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박셀 바이오를 이 급등 전에 10월 26일 상한가 전부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고점과 거리가 점점 좁혀진다고 제가 이때 이전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박이 날 줄 몰랐고 그냥 원칙에만 충실하다 보면은 이런 대박 종목은 자신도 모르게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신규주 추세라는 게 원래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보다 까다롭거나 숨어 있는 악재나 그리고 시장이 급락하거나 실적에 신경 쓸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킬 것만 지키다 보면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는 21년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정말 대단했지만 신규주가 연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도 상한가를 간 종목들 풀리지 않고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 대박 종목들 고점에 따라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21년도 또 새롭게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어떤 종목에서 초대박이 날지 정말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거래 대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도 2021년도에는 초대박이 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으며 10억 이하 계좌로 여러 개만 이용할 수 있다면 연수익률 5% 이상은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억이 넘어가면서 금액이 정말 커지게 된다면 한 종목당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계좌가 정말 수십 개 이상 있는 게 아니고서는 큰 돈을 굴리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라고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참고하셔야 될 것은 보시다시피 다시 한 번 더 테마를 이루었습니다. 원래 그 전에 시장이 살아날 때 신규주가 테마를 이루어서 1차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박셀 바이오가 이때 크게 상승이 나올 때 10월 말부터 11월 중반까지 신규주가 테마를 이루면서 단체로 움직였으며 그 뒤로 또 박셀 바이오가 더 이상 변동성이 나오지 않자 신규주도 이제 테마를 이루지 않고 한 개씩 움직이게 되었는데 또 최근에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테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종목마다 다 관련된 것은 다르지만 신규주 테마라고 단체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단체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끝까지 상승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한 종목이 장대 음봉이 나올 경우에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크해야 될 것은 뭐 단체로 계속 상승이 나온다면 쉽게 수익을 얻겠지만 만약에 한 종목이라도 여기서 크게 미끌리게 된다면 다른 종목도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 테마가 형성된 지금 상태에서 단체 급락이 나오면서 아무리 지금 최고점이고 추세가 좋다 하지만 다른 종목 영향 때문에 발목을 잡히면서 그대로 음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마가 형성된 최고 가격에서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마에서 벗어나서 따로따로 움직일 때까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또 따로따로 움직이다가 단체 상승이 나오기 전에 공략을 해야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지금 단체로 뭐 끝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뭐 박셀 바이오나 석경 AT, 산하기술 다 최고점인데 도저히 어떻게 될지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마음 편하겠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테마를 이룬 최고점에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지 말고 또 이것들이 진정되고 나서 한 종목이 폭락이 나왔을 때 그 폭락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따로 움직일 때를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또 주가가 빠지지 않는 구간을 체크하면서 확실하게 들어가려면 거래량 반응이 나올 때, 거래량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증가할 때, 명신산업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도 상장 초기에 주목을 받다가 며칠 동안 쉬다가 빠지지 않으니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양봉이 뜰 때 한 방에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고점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진정이 된 다음에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크를 감수해서 들어가거나 저처럼 리스크를 부담하기 싫으신 분들, 확실한 상승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 뒤에 거래량이 좀 평소와 다르다 싶을 때 눈치채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에도 과연 어떤 종목들이 초대박이 날지 매우 기대가 될 수밖에 없으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들입니다. 상장 첫날에 들어가는 것은 저 같은 단타도 투기라고 생각될 만큼 매우 위험한 매매 방법이며 확실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거래량이 붙는 순간입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두신다면 초대박을 포기하고 욕심을 잘 조절하게 되었을 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어떤 종목들이 대박이 날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